네, 안녕하세요. 잡설TV. 오늘은 입시상담소입니다. 입시상담소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내용이 달라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곧 원서를 써야 되는 시즌도 돌아오고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입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좀 모아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개 컨설팅이 되는 건가요? 네. 공교육과 사교육. 공교육의 능력자와 사교육의 능력자의 입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라 과거 데이터를 좀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두 분이 어떤 능력들을 가지신 분들인지 쫙 나오실 거니까 일단 조남부터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교육의 대변자. 그리고 항상 외주를 통해서 모든 교육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하는 지식 팩토리 대표이사 윤한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의 대변인 김지환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입시와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컨설팅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사교육에 버금가는 결과값을 얘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과거 데이터긴 한데 이 학생들이 간 대학은 일단 선생님들께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 어느 곳을 어떤 전형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3학년 1학기니까 이 정도 성적대를 가진 학생은 남은 기간 동안 요런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 상담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A 학생은 첫 번째 학생입니다. 첫 번째 학생은 내신은 전교과 3점대 초중반, 그 다음에 주요 교과도 3점대 초중반으로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등급은 국어가 5등급, 웃지 마세요. 네, 수학이 2등급, 그 다음에 영어가 2등급, 그리고 사탐은 2개를 선택했는데 하나는 2, 하나는 4네요. 그리고 교과 활동을 보면 이게 학교에서 한 상인데 철학 관련돼서 금상을 받은 게 하나가 있고요. 이 친구의 진로 희망은 검사입니다, 윤 대표님. 네,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그 이외의 활동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동아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동아리가 1학년 때 문학 동아리, 2학년 때 시사 동아리, 3학년 때 영자신문 토론 동아리를 했고, 심화에서는 3학년 때 문학 동아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이제 소논문이 어쨌든 써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좀 더 관심을 두고 했던 부분은 자습과 학업 성취도 및 흥미도의 연관성, 그리고 자치회 임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학생. 저는 사실은 모의고사 등급이 약간 충격을 받긴 했는데 네. 3등급대가 의외로 많아요. 그쵸. 주변에. 그래서 내 아이가 이 정도 아니면은 얘보단 이 3등급대다 아니면 2등급대 후반부터 3등급 초반 초중반이다 이런 친구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더군다나 문과 계열인 것 같은데, 인문 계열인 것 같은데, 인문 계열 학생들이 요즘에 또 이 정도 한 3등급대가 되면 작년부터 이과 애들이 막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정도의 상황인 학생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지도해서 여기까지 지원시켜 오겠다. 합격시킬 수 있다. 오늘도 배틀인가요? 근데 이거는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략 싸움.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하시겠죠. 일단 저는 수능 체제를 좀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수학이 지금 한 2등급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사탐 같은 경우에도 선택 과목 하나가 2등급 정도 나오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등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2등급으로 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2등급 3개를 맞춰가지고 이제 최저가 있는 학종 전형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화여대하고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고대 같은 경우 워낙 높으니까 예,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점대 초반이면은 지금 인서울권 학종을 넣기에는 절대 안정적인 점수는 아닌데, 예, 이 친구의 어떤 진로가 검사고, 예, 그 다음에 철학 관련된 예, 수상이 금상이 있다. 예, 요게 조금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학 관련된 내용을 갖다 좀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3법, 기본 3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 헌법, 형법, 예, 3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검사가 가장 많이 쓰는 법 조항이 이제 형법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철학하고 형법은 상당히 좀 연관성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민법 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돈 문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나 경영 뭐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잘 되고, 예, 그다음에 헌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외교나 예, 사회학과와 연관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근데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학 관련해서 상당히 좀 내용들이 좀 딥하게 들어가거든요. 특히 이걸 갖다 죄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객관적으로 뭐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현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걸 갖다 고의로 죽였는지, 과실에 의해서 예, 죽이게 됐는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람은 죽었는데 누군가 책임을 묻기에 되게 애매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증거에 관한 내용들도 이걸 증거로 과연 인정을 해줘야 될지, 예,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엄청난 논쟁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사형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논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철학에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예, 그런 철학적인 논지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내용을 예, 연결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트렌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책임 조각 사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체계 같은 경우에 이제 형법에서 볼 때 이제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할 때는 3가지 구성 요소를 보거든요. 예,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이 범죄의 어떤 성립 여부, 예, 이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느냐. 예, 두 번째는 이제 위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이 행위를 한 거는 맞는데 과연 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뭐 배를 가르는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 해당성은 있지만 위법성에서 조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예,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인정을 되는 부분이 있고, 3번째가 이제 책임 조각 사유인데 과연 이 죄를 저지른 것도 맞고 되게 위법하게 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맞는데 그러면은 얘한테 그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냐. 예,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몇몇 군데가 있어요. 내지는 책임을 경감해 줘야 되는 요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 경우, 그 다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예, 그 다음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있을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왜 술 먹고 뭔가를 사고를 쳤다 이러면 감형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로 본다면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행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술을 먹었다고 해서 감경 사유가 된다는 것 자체가 예, 과연 그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예, 그쪽에 관한 내용들을 포커스로 해서 과연 예, 책임 조각 사유에 대해서 지금 이걸 갖다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할 거냐. 예, 그래서 지금 뭐 형사 미성년 또는 예, 그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 촉법소년에 관한 얘기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같은 이 내용에 대해서 예,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 철학적인 논쟁을 이어져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추가를 한다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변호사나 법관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프로필을 보는데 대체적으로 숫자하고 사무의 영역이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예, 저희가 버크만 진단을 했을 때 한마디로 뭐냐면은 문과적인 텍스트적인 감수성이 깊은 애들이 이쪽으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문과적인 텍스트의 감수성이 깊은 애들은 마케팅 쪽으로 가거든요. 예, 근데 얘가 지금 포커스를 갖추고 있는 게 문학, 예, 뭐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사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문학 쪽을 계속 놓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전공에 대한 선명성을 많이 해치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상당히 비문학적이고 좀 더 논리적인
그런 형태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습과 학업 성취도 및 흥미도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교육학과나 심리학과에서 그쵸. 진행을 할 내용이지 이 학생의 어떤 관심 중점상 그쪽으로 보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의 전반적인 비교과 라인 자체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종에서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수준에 머무를 뿐이지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딥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진로적인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지금 현재 법학과가 이제 로스쿨로 많이 변환이 됐고 그 다음에 로스쿨이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법학과가 살아있거든요. 그런 로스쿨이 없는 학교들의 법학과를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법무학과 그런 형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글로벌하게 본다면은 그쪽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숭실대가 이런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과를 상당히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숭실대를 기본 베이스로 잡고 아래 위쪽으로 해서 학종을 수능 체제에 있는 학종을 한번 노려보는 게 전략상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은 수시 논술도 한번 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선택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를 봤을 때 2등급 2개 정도 나오는 그런 그 학교들의 수능 그 최저를 맞추고 논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 수학이 2등급이 나와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인문 논술이나 이런 부분에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해보고 가르쳐 봤을 때 논술이 뭐 국어 성적과 비례하느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이과하고 좀 달라요. 이과는 수학과학 잘 나오면 수리 논술, 과학 논술 잘하거든요. 근데 문과는 국어 점수 잘 나온다고 해서 논술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어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논술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트레이닝을 통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수리가 2등급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건대 논술 베이스 한번 깔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수리 논술이 있는 학교들에 대한 전형들이 있어요. 경영이 있는. 경제 경영 파트에 그런 쪽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학생이 지금 부족한 거는 진로에 맞는 활동이 좀 부족하다. 좀 흐트러져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이것저것 다 건드린 지금 상황인데 이런 경우 지금 좀 보완할 거는 진로에 맞춰서 본인이 잘하는 좀 어떤 역량을 보였던 철학 관련이랑 좀 연결을 지으면 좋다는 얘기셨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그러니까 수능을 좀 높여서 좀 준비를 해라.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수시도 뭐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수학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수리 논술이 있는 곳들을 좀 대비를 하는 수시 논술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국어가 5등급인데 수학이 2등급이거든요. 그렇죠. 이 수학 2등급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 좀 그림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접근할 때 얘가 과연 정시까지 가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이 정도 내신 등급에 원하는 학교들이 국어가 5등급이 뜬다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수시에 가중치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시로 끝낸다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대학에서 갔을 때 재수를 안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탑 30이 언저리에 있는 학교들이라고 하는 대학들 중에서 20에서 30위권이라고 하는데 가천대, 경기대급을 일단 안정추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 교과로요? 교과나 아니면 종합으로. 종합이나. 교과는 매우 위험해 보여요. 가천대가 학추 같은 경우가 1단계가 10배 수잖아요. 10배 수 통과하고 면접으로 다 뒤집혀요. 그렇게 되면 아마 얘는 철학적인 사고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애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면접에서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 면접이 잘하는 애들이 국어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 말만 잘하는 애들 네. 있잖아요. 저도 아, 국어가 네. 사실 네. 정말 네. 고민이었어요. 예. 네. 네. 그런 애들이라고 하면 가천대나 경기대에서 종합이든 교과든 한번 안정적인 구석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 두 군데를 쓰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위쪽으로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성이라고 하면 문과가 최저 충족률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작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이 정도 등급대에서 성대 학추 최저를 맞춰서 추합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상위로 본다라고 하면 성대 학추를 무조건 받아라. 3등급 있네. 네, 받을 수도 있어요. 네, 학교별로 규진에 따라 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학교장 추천을 주는 방식이 쫙 풀어놓고 두 군데를 무조건 골라라. 아, 2개밖에 못 예, 가져가요? 교통 정리를 그렇게 하는 네, 거죠. 그렇게 네.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조금 앞선 학교들은 그룹별로 지정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저희 학교는 후자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성적대 애들이 갈 수 있는 데에서 택 2를 하던가 택 2를 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래도 성대까지는 상위권 애들이 학추가 납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이 추천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내신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그래서 3등급 초반대 애가 학추를 받았고 영상학과였거든요. 그래서 걔가 1차 추합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비교과 내용 자체가 충실한 학생 그런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대를 얻게 되는. 그 성대 같은 경우는 계열적 합이잖아요. 네. 학추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쓸 수 있는 건 학추는 학과 단위이긴 하지만 계열 적합성이 보인다라고 하면 가능해서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과들이 있어요. 유학 동양학과라든가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트라이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학 동양학과라고 성균관 유생들 거기에서 그런 게 있어요? 철학과에서 동양 철학 그리고 특히 네, 있습니다. 한국의 철학을 새로운 걸 네, 알았어요. 네. 아, 처음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네. 하면 와, 그쪽에 이런 지원자들이 과가 대부분 있구나. 이 성적대에 체저도 고만고만한 애들이어서 네. 의외의 변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최초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 사이에서의 내신 격차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다 빠져나가는 예, 예, 거구나, 그렇게 최초 돼서 합격자들이. 다른 학교로 붙을 걸로 여기를 걸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최상위는 그쪽으로 쓴다라고 하더라면 그리고 3등급 대 초반이라고 하면 학교장 추천해서 좀 가능성이 있는 건 문과에선 2함 6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 2함 6 정도에서 2함 7 정도가 되는 학교들이 국승 라인에 있어요. 국민대, 숭실대 이 급에서의 근데 거기가 작년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대 1 그리고 낮은 과는 3대 1이 안 된 과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대 같은 경우에 어문계열 거기는 교과만 보지 정말 정성적인 부분을 아무것도 안 보거든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인데 학추 전형이에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도 내려오거든요.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종합에 투자를 해서 3학년 때 더 투자를 해서 뭔가를 활동을 더 채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 시간에 최저를 탄탄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성적대에 3학년에서 지금 시기를 맞은다라고 한다면 그 급 라인을 맞추고 그리고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종합 전형들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진로거든요. 검사. 맞아, 검사. 이거를 손대야 될 것 같아요.
3학년 시점에서 돼요? 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로 바꿔야 근데 돼요? 바꾼다라고 하면 저는 좀 엮을 수 있는 것들이 교육학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네. 소논문도 소논문도 그런 쪽으로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학하고 그리고 소논문 때문만이 아니라 철학적인 거랑 내가 그 자료를 상세하게 본다라고 하면 1인 2기 활동에 서예가 있거든요. 서예라고 하는 것들도 잘만 연결하게 되면 조금 뭐라고 해야지 자기네 마음의 수련과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루는 것들이 한글 서예도 있지만 한자 서예도 있거든요. 한자에 대한 이해를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인본주의를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교육의 핵심이 인본주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뭐였죠? 그 소논문에서도 자숙도 학업성 치도 흥미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게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을까라는 걸 본다면 자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해서 진로 변경 사유에 서술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교육학 정도는 한번 종합전형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얘를 건든다라고 하면 검사를 바꿔요? 네, 진로를 교육학으로. 네, 교육학의 종사자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걸 한번 추천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성대를 최상위로 쓴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학주도 정성평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철학적인 부분들이 교육에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저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쪽하고 사실 법률이나 이쪽은 엄밀히 말해서 결이 좀 많이 달라요. 네, 학문을 접근하는 포인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약간 비문학 스타일의 학생인지 네, 문학 스타일의 학생인지 전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냥 네. 검사라고 적어놓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일단 그냥 그래서 저는 네. 사실 이제 진로희망상 요걸 제일 많이 보기는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네가 뭐가 되고 싶으냐. 예, 그리고 지금 당장에 입시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걸 또 징검다리 삼아서 그쪽으로 될 수 있게끔 예, 제가 하는 문과에서 부분인데 이 정도면 네. 대부분 과는 상관없어요. 학교를 무조건 높여주세요라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일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3학년 때 진로를 바꾸자라고 네. 하면 바꾸겠죠. 바꾸겠죠. 근데 아니 실질적으로 볼 때 그 지금 현재 법학과가 남아있는 학교들 예, 거기 간다고 해서 과연 로스쿨은 가능할까? 검사는 될 수 있을까? 판검사는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법무사 정도는 예,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예,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는 이제 법학 관련 계통으로 가고 싶어 한다. 요 정도까지는 포커스를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전제 조건 자체가 여기 진로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본인이 진짜 가고자 하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그쪽으로 어떻게 당겨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강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뭐 법학과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검사는 높지만 법학과는 지금 현재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원도 넉넉한 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법학과를 일단 가놓고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할지를 갖다 고민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외로 제가 법학과 포커스로 해서 재미를 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요새는 왜냐면은 법학과 자체가 애들 다 뭐 선호도가 상위권 애들 같은 없으니까. 경우에는 이제 사회학과나 정치외교학과나 이쪽을 가야 되거든요. 그쵸. 왜냐면 거기는 법학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학과를 선호하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중위권을 전략적으로 중위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로를 굳이 손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전 법학과가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몇 개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꾸는 걸 좀 더 추천을 할 것 같아요. 뭔가 바뀐 것 같아. 네. 왠지 네. 공교육과 사교육이 바뀐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약간 느낌 아닌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진로가 어디든 간에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 컨셉 자체, 회사 컨셉 자체가 그거예요. 꿈이 있으면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게. 대신 노력만 해. 그런 거죠. 저희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원하는 바를 하나는 반드시 달성을 시켜주자가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하는 건 얘는 검사보다는 더 다른- 높은 대학을 원할 거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이 그림 안에서 조금 변화를 주더라도 가능성을 더 높여보자라는 거죠. 가능성이 좀 낮은 거에서 조금은 그나마 단 1%라도 높을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근데 저희도 그걸 갖다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철학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연대 철학과 넣어가지고 로스쿨 간다 그래도 돼요. 그래서- 네. 그리고 여기에서 검사라고 해놓고 이제 법학과를 넣어도 된다는 근데 얘기죠. 일반고에서 네. 좀 연대 철학은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는 안 그러니까. 되지만, 예, 예. 예, 어쨌든 간에 적절한 학과의 이제 그 학교의 순위를 높인다라고 한다면은 철학 베이스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법학과가 있는 학교들은 법학 베이스로 가면 되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비교과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그래도 지금 교과로 넣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내신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학종 자체에 그걸 세게 걸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논술 몇 개 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4대2 근데 정도로 가는 게 낫지 이 않을까. 내신에서 최근에 작년 입시에서는 종합보다는 오히려 교과의 가능성이 네. 훨씬 높아요.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네. 그렇게 그렇죠. 되는 최저가 거고. 문제죠. 네. 최저가. 근데 얘는 최저는 맞출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이면 국어가 진짜? 오긴 국어가 하지만 뭔데? 최저는 맞춰요. 2함 3함 6도 맞추거든요. 3합 네. 6이니까 최저 맞출 수 있다. 3함 6이면 홍대에도 맞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학생을 이제 예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수능 최저를 일단 맞춰서 이 인문계 학생은 약간 갈 수 있는 대학의 풀을 넓히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뭐라고 해야 되지? 수시도 아까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철학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통해서 본인이 희망했던 검사 쪽으로 엮든지 아니면은 전공을 바꾸든지 하여간 방법은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학생은 어쨌든 수능 최저가 관건입니다. 3등급 여러분들 수능 최저 인문계는 무조건 수능 최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등급 걸쳐 있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버리기는 아깝고 활용하자니 지금 모자란 것 같고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 4, 5, 4, 5 이래버린 수능 최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말 3초 네. 초중은 수능 최저. 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